글을 넘어 세상을 읽습니다. 너를 위한 국어입니다. 파수꾼이라는 작품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극중 파수꾼들은 진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이 점에서 제목의 반어적 의미가 드러나요. 작품은 현대 단막극입니다. 단막극이란 막이 하나뿐인 희곡을 뜻하고 짧은 시간 안에 밀도 있게 갈등과 주제를 드러낼 수 있어요. 이 극은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을 지니며 우화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마치 이솝우화처럼 이리떼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인간 사회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극중 파수꾼은 3명입니다. 가, 나, 다로 표기된 이들은 각각 다른 태도로 진실을 대합니다. 파수꾼 가는 전설적인 인물로 막루 위에서 이리떼를 감시해왔고, 파수꾼 나는 촌장의 신임을 받으며 양철북을 두드리는 인물이에요. 다는 신입 파수꾼으로 진실을 마주하면서 갈등하고 결국 굴복하게 되는 인물이에요. 작품의 핵심은 진실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보았지만 외치지 못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에요. 작품이 시작되면 다는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새벽 홀로 막루 위에 올라가 황야를 바라보다가 이리떼 대신 하늘가의 흰 구름만을 보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진실을 알리고자 편지를 써서 촌장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촌장은 진실을 숨기려 해요. 그는 달을 회유하고 겁을 주며 침묵하게 만들려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의 딸기밭을 이야기하며 정서적으로 접근하고 곧 마을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몰려올 거라고 공포를 조성해요. 촌장의 회유는 달콤한 말과 공포 섞인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딸기를 따러 가자. 말하면 마을이 무너지고 너는 죽는다. 이런 말들을 통해 그는 달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다는 촌장의 말에 굴복하게 됩니다. 촌장은 말해요. 내일이면 나도 함께 진실을 외치게. 하지만 이건 거짓이에요. 진실을 알릴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히려 파수꾼 다가 진실을 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교묘하게 움직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몰려온다는 말로 위협을 하고 자칫하면 네가 그들에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는데도요.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 공포에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위협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어요. 파수꾼 다는 갈등합니다.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이 거짓된 평화를 유지해야 하나? 촌장은 계속 회유해요. 딸기가 익은 골짜기를 알고 있다. 거기 가면 안전하고 평화로울 거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이익이 있다는 말이죠. 파수꾼 다는 결국 외칩니다. 이리떼다. 이리떼가 몰려온다. 그렇게 그는 권력의 거짓말에 동참하게 돼요. 그 순간 파수꾼 나도 양철북을 힘껏 두드리며 기뻐하죠. 북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떼가 왔다는 신호가 되고 사람들은 겁을 먹습니다. 다시 거짓이 마을을 덮은 거예요. 이 모든 장면은 철저하게 짜인 권력의 각본처럼 보입니다. 파수꾼 다는 진실을 외치지 못한 채 침묵하고 그 침묵은 강요된 평화의 다른 이름이 돼요. 촌장은 말합니다.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진실을 본 죄로 그는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게 돼요. 이 장면은 1970년대의 권위주의 정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떠올리게 해요. 진실은 묻히고 거짓은 체제가 됩니다. 이리떼는 없지만 양철북은 울려 퍼집니다. 막루 위에 선 파수꾼 다는 다시 북을 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안도하고 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북소리 뒤에 진실은 사라졌다는 것을요. 바람소리만이 거칠게 들립니다. 진실을 삼켜버린 권력, 그리고 그 권력에 순응해버린 침묵의 공동체. 그게 바로 이 극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파수꾼 다는 막루 위에 섰지만 당당하지 않아요. 진실을 외치려 했던 그는 이제 거짓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침묵한 순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거짓 위에 세워진 평온이에요. 촌장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듯 말합니다. 이로써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떼뿐입니다. 진실을 보았던 사람은 묵살당하고 권력자는 진실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는 말해요.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이는 거짓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촌장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이리떼의 습격 때까지는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어 말해요.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진실을 옮긴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촌장의 권력은 이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입을 막고 진실을 왜곡하며 유지돼요. 파수꾼 다에게는 감사의 말까지 건넵니다. 난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다. 그는 다가 마을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진실을 외치려던 자는 다시는 공동체에 돌아갈 수 없어요. 막루에 갇힌 삶, 그것이 그의 미래입니다. 파수꾼 다는 침묵해요. 바람소리만이 더욱 거세지고 해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진실은 은폐되었고 진실을 알던 자는 고독 속에 남겨집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뿐입니다. 관객들은 이 장면을 바라보며 자신이 속한 사회를 떠올리게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진실을 외칠 수 있는가? 아니면 눈을 감고 북을 두드리고 있는가? 파수꾼 다는 결국 막루 위에서 거짓말을 외쳤고 촌장은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떠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남아요.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밭에 있다. 이 말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선일까요? 우리는 판단해야 해요. 진실을 본 자가 침묵하고 침묵한 자가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하는 사회. 이리 때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흰 구름은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시작을 던지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파수꾼 단은 막루 위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침묵은 곧 선언이 됩니다. 이리 때가 온다고 외친 그 입술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양철북을 조용히 두드릴 뿐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짓을 따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촌장의 회유, 공포, 그리고 고립이라는 처벌이 있었기에 그는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침묵은 때때로 생존의 방식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또 다른 공범의 길이기도 합니다. 파수꾼 단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는 의심하지 않아요. 막루에서 북이 울린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리 때가 있다고 믿게 되죠. 그 북소리는 진실을 가린 소리예요. 진실은 흰 구름처럼 멀리 있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않아요. 고개를 들면 그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아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루를 올려다보지 않아요. 막루 위 파수꾼이 두드리는 북소리만을 듣습니다. 그리고 안도하죠. 마을은 다시 평화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더럽혀진 평화예요.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못한다. 말하지 않았기에 평생 막루에서 살아야 하는 그는 사실상 유배당한 존재입니다. 촌장은 그에게 말해요. 넌 내 추억이야.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의 도구처럼 그를 기억하겠다는 뜻일 수 있어요.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리 때의 위협은 유지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양철북 소리를 듣고 도망치고 겁을 먹고 막루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이리 때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했던 자는 막루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입니까? 양철북을 두드리는 자인가요?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자인가요? 아니면 진실을 본 적조차 없는 자인가요? 이 작품은 1970년대 권위주의 시대의 은유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공포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거짓으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체제. 이리 때는 실제하지 않았고 흰 구름은 진실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흰 구름을 외면했습니다. 막루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북소리에만 반응하는 존재로 남았죠. 파수꾼 단은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드릴 뿐이에요. 침묵과 북소리.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파수꾼 다의 침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통 끝에 내린 결단이자 강요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한때 진실을 외치려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외치는 순간 그는 사회에서 추방당했어요. 촌장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를 막루에 묶어두었습니다. 마치 죄수처럼. 파수꾼 단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리 때가 없다는 사실은 너무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거짓된 공포 속에서 안정을 느꼈어요. 이리 때가 있다는 북소리에 따라 움직이고 겁을 먹고 순종하는 게 더 편했기 때문이죠. 양철북 소리는 그래서 계속됩니다. 단지 파수꾼 다가 두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흰 구름만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묻혀버렸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이 극은 관객을 마을 사람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극장에 앉은 관객이 곧 마을 주민이고 이리 때가 왔는지 북이 울리는지 지켜보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극은 우리를 방관자가 아닌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이리 때가 있다고 외칠 때 당신은 그 말을 의심합니까? 아니면 믿고 도망치나요? 막루 위의 침묵은 극 중 인물의 고통이지만 동시에 관객이 받아야 할 질문이에요. 당신은 진실을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질서에 순응하시겠습니까? 촌장은 작품 내내 웃습니다. 정중한 말투와 온화한 얼굴을 유지하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위선과 교활로 가득합니다. 그는 마을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움직여요. 사람들은 그런 그의 말에 속고 또 순응합니다. 파수꾼 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단 한 번도 진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루에 오르는 달을 격려합니다. 너는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야. 하지만 그 말 역시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그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회유이자 통제였죠. 파수꾼 단은 진실을 외치고 싶었지만 외치지 못했고 결국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 모두의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또 다른 거짓의 북소리가 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작품의 마지막은 더욱 조용하고 씁쓸하게 흘러가요. 파수꾼 단은 막루 위에서 양철북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그 소리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알리는 북소리라기보단 진실이 묻힌 현실을 암시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가 두드리는 양철북은 더 이상 위협을 알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권력에 굴복한 자의 고백이고 외로운 저항입니다. 북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울리죠. 마치 거짓이 반복되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처럼요. 막루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작품의 핵심 상징이에요.
마을을 내려다보는 높은 장소, 즉 감시의 공간이자 동시에 고립의 공간입니다. 파수꾼 단은 그 막루에서 진실을 보았지만 그 진실을 말한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막루로 돌아오고 아무도 없는 황야 위에 서서 북을 칩니다.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서도 잊히고 있어요. 촌장은 말합니다. 넌 나의 추억이야. 이 말은 따뜻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쾌한 자기 고백처럼 들립니다. 진실을 말하려던 사람을 기억으로만 남기겠다는 말, 그리고 마을로는 돌아오지 말라는 명령. 그것이 이 작품의 현실입니다. 작품은 극장에 있는 관객들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은 이 막루 아래의 마을 사람입니까? 당신은 파수꾼 나입니까? 다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묻습니다. 진실은 말해졌는가? 진실을 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관객은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질문 앞에서 각자 대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파수꾼 단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곧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이리 때가 물러갔다고 믿어요. 촌장은 말합니다. 다음 습격까지는 잠시 여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평화를 말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음 공포를 예고하는 말이에요. 공포를 만들어 통제하고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구조는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돌아가고 광장에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퍼뜨린 수다쟁이 운반인을 벌하자고 합니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묻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 극은 마무리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질문을 던지며 우리 각자의 답을 요구합니다. 바람이 불고 막루 위엔 파수꾼 다가 남아있어요. 그의 눈앞엔 여전히 황야가 펼쳐져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아래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철북을 두드립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 소리는 마치 진실의 맥박 같기도 하고 더는 진실을 외칠 수 없는 자의 무력한 리듬 같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 소리에 안도합니다. 아, 여전히 이리 때는 오는구나. 여전히 누군가는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촌장은 말합니다.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흰 구름은 진실이었고 이리 때는 허상이었어요. 양철북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침묵을 덮는 소리로만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양철북 소리 하나로 위협을 판단하고 삶을 결정해요. 막루 위에 있는 이가 진실을 외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루 위에 선 한 사람의 선택이 그토록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요.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고 그 혼자라는 사실은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권력은 교묘하게 회유하고 공포는 사람을 마비시켜요. 그는 마침내 외쳤지만 그 외침은 촌장의 미소와 함께 묻혀버렸어요. 진실을 말했던 자는 마을로 돌아가지 못했고 마을은 다시 거짓으로 유지됩니다. 촌장은 웃으며 말합니다.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그 북소리가 마을을 지켜주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은 곧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언이에요. 양철북은 진실의 소리가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파수꾼 단은 마침내 북을 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하고 누구도 질문하지 않아요. 정말 이리 때가 있었던 걸까? 라고요. 작품은 그렇게 끝납니다. 북소리와 함께 그리고 침묵과 함께. 그러나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외칠 수 있는가? 파수꾼은 그 질문을 관객에게 남기며 조용히 막을 내려요. 진실을 본 자의 외침 그리고 침묵의 대가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위한 국어였습니다.